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킬러, 물불을 가리지 않는 폭도들. 이들이 바로 이라크의 무법자들이다. 정치적 권력을 얻고자 혈안인 이들은 더 많은 혼란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라크의 무법자를 제압했던 미군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상 최초로 소개되는 무법자들과의 생생하면서도 위험한 총격전. 그리고 이전엔 결코 공개된 바 없었던 실제 공습 장면들. 세계의 총격전, 이라크의 무법자들. 살고 싶다면 항복하라. 반항한다면 오직 처참한 죽음만을 맛볼 것이다. 이라크 나자프. 2004년 8월 5일 오후 4시. 선임하사관인 저스틴 레휴는 해병대 제4연대 1대대 소속 찰리 중대에서 복무 중이다. 제4연대는 지금 연대 역사상 가장 으시시하고 기괴한 장소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전투 장소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라크 나자프의 시아파 이슬람교 묘지. 해병대에겐 등골이 오싹한 곳이지만 해병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아파 이슬람 무장군인들에겐 고향처럼 편한 곳이다. 이들의 지도자는 미군이 제거해야 할 주요 인물로 떠오른 무크타다 알-사드르. 적들은 미리 비축해놓은 무기를 이용해 익숙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건상 비록 불리하긴 하지만 사실 미군은 수개월 동안 이 전투를 기다려왔다. 이번 싸움을 마지막으로 기필코 알-사드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사담 후세인이 몰락한 이후 거의 1년 반 동안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법자들을 사살하거나 또는 체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4년 여름, 당시 미군이 시급히 제거해야 할 주요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시아파 군부를 이끌고 있는 무크타다 알-사드르였다. 30살의 나이에 불과했던 알-사드르의 근거지는 바그다드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이라크의 남부 도시 나자프였다. Sadr was from that area at the conclusion of fighting against Saddam Hussein. He had taken over the Najaf region and had started what he called his Sadr's army or the Mahdi militia.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사담 후세인이 몰락하면서 생긴 정치적 공백 상태를 노리고 있었다. 따라서 연합군과 협력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이다. 당시 나자프 지역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미군 부대는 약 1,2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캠프의 제4해병대 1대대였다. Our mission was to go to Najaf, support the Najaf governor, and help build the National Guard unit that was there, the police forces, and to continue the reconstruction project that had been going on since the fall of Saddam. 그러나 무크타다 알-사드르 군은 지역 경찰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따라서 해병대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알-사드르 군은 시아파를 신봉하는 약 4,000명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나자프의 신성한 옛 도시와 광대한 넓이를 자랑하는 역사적 묘지를 피신처로 삼았다. 시아파가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있는 이맘 알리 사운이 그 중심이었다. 시아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연합군은 신성한 옛 도시와 묘지에는 진입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알-사드르 군은 이런 상황을 10분 활용했다. They would routinely come out of the cemetery at night and attack the Iraqi main police station, which is located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main intersection of the cemetery. 기습 공격을 끝내면 근거진 이슬람 묘지로 재빨리 피신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알-사드르 군이 또다시 경찰본부를 기습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해병대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슬람 묘지로 도망가는 알-사드르 군을 쫓아 해병대도 뒤따라 진입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자. 찰리 중대 및 브라보 중대 소속 약 300명의 미군들은 M16과 분대 자동화기를 손에 들고 역시 300명 정도로 구성된 알-사드르 군을 맹렬히 뒤쫓았다.
적은 AK-47과 유탄 발사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우연히 벌어진 이 전투는 장애물이 많은 매우 넓은 장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미군들로선 아주 불리했다. It would fatigue the Marine just by looking at the cemetery because the sight of the cemetery was endless and it completely surrounded as far as the eye could see. 나자프에 있는 이맘 알리 사원은 주택과 낡은 공공 건물들이 한데 들어서 있는 묘지의 한쪽 끝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People of the Sea of Faith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to see the shrine, and so they have 1,000 meters of really hotels and universities set up to educate. And that's all on a hill around this shrine that looks down on this huge cemetery. 세계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시아파 신도들은 이맘 알리 사원과 가까운 이 묘지에 묻히고 싶어한다. 때문에 사실상 그 자체로 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이 거대한 묘지는 지상과 지하할 것 없이 불규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무덤들로 가득 차 있다. The only way you can literally move 20 feet is by going over, around, squeezing through these huge mausoleums. 적들을 수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병대원들은 이슬람 묘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무덤이 너무 많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저스틴 소니마사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I'm kind of hopping on top of the crypt stones and in the middle of taking cover to non for mortar shots, I happen to jump from one crypt to the top of the other crypt and ended up falling through. I noticed a pretty pungent odor, and I looked over to my right, and there was a woman inside of there. She had been dead for probably a year or so that was inside of there. I kind of try to see the humor in everything, so I just said, excuse me, ma'am, sorry about the interruption. Stood up inside of there and brushed myself off and climbed up out of there. 해병대원들은 폭도들을 찾아내는데 애를 먹었다. 거의가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로 숨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미군들은 일일이 수색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The Marines would fight 100 meters. They'd have to clear back 50 meters because the militiamen would pop out of the catacombs. 곧 360도 전방위 전투가 개시됐다. There was no really safe area. It was just where you were right now was the safe area. 나자프 묘지 총격전은 이후 72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한증막처럼 뜨거웠던 8월 한낮의 공기는 기온을 55도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병사들은 탈수를 예방하고자 계속 물을 마셨다. 하지만 정작 미군을 괴롭혔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날씨가 아니었다. 전투 둘째 날 알사드르군의 노련한 저격수가 묘지가 내려다보이는 한 호텔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He can pick and choose any Marine that exposes himself because he has the ultimate view from the top down, unobstructed in the front, of all the movements that are down in there. And we have the obstructed view looking from the ground up. And we're also looking at a multitude of random buildings, so we don't know where it's coming from. 저격수는 해병대 대원들을 정확히 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후 몇 시간 동안 미군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We had Marines that were taking refuge behind the headstones, and as they were starting to move, the sniper would hit the top of the headstone or the side of the headstone wherever they were trying to expose their body, and he would notch out, you'd see pieces of masonry fly. 곧 희생자가 생기고 말았다. It's about 1 p.m. and now we're getting a head count, and we're missing one Marine. He had taken refuge down in a little walled-in structure that was where one of the tombs was at, kind of out of sight, so we thought he's just slumping down, maybe taking a drink or whatever, but the corpsman didn't see him, so they finally went down in there because he wasn't rogering up. 저스틴 소니마사와 다른 대원들은 곧 동료를 발견했다. He had already probably been in that position for 20 minutes. He had taken a sniper shot through his neck collar piece, which is not meant to stop an impact of a straight-on shot from a Dragunov rifle. It's meant for fragmentation or anything else. It's not meant to stop the impact of the bullet. 바로 그때 이슬람 묘지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무리 전투가 한창이더라도
하루에 5번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근처에 있는 사원에서 울려 퍼진다. Each time that happened, the firing would stop. And the insurgents would either pray or they would take that time to say, this is holy time for 5 minutes. 바로 그 신성한 5분이 된 것이다. 저스틴 선임하사와 다른 3명의 동료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사망한 해병대원을 호송하기로 했다. The entire time this is happening, not a shot is going off or anything. And this took a good amount of time to get his body out of there was at least 20 minutes. 저격수는 기도 시간이 끝난 후에도 사격을 하지 않았다. In my professional opinion, whoever that sniper was had enough respect. He knew he killed that kid, and he knew what we were doing. And I think to this day, he allowed us to remove that kid off the battlefield. And once he knew we had our dead off the battlefield, he engaged target's opportunity again. 호텔에 숨은 저격수는 묘지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방과 발코니를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아댔다. 한 차례 사격을 하고 나면 곧 다른 방으로 자리를 변경하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저격수의 위치를 알아냈다 해도 응사할 무렵이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묘지에서 호텔까지의 거리는 거의 수백 미터나 됐지만 미군은 저격수가 주로 나타나는 곳을 거의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현장에는 묘지를 가로지르는 유일한 도로에 해병대 탱크가 진주해 있었다. 저격수가 위치하고 있는 호텔방을 파악한 해병대는 탱크의 위치를 알려주고 포를 쏘도록 요청했다. 저격수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당 위치는 물론 그 부근에도 포를 쏘았기 때문에 호텔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 After a certain sustained period of time of blasting, the sniper had disappeared. It just went away.